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곽종근의 진술. 곽종근의 왔다 갔다 하는 말에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 지금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라든지 총 쏴서라도 뭐 잡아오라고 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 투입된 그 병력이 어떤 임무를 부여를 받았나. 특전사 병력이 처음부터 그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 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 그런 임무를 부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곽종근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서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자,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게 곽종근의 증언 태도나 내용이 모호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곽종근의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의원, 인원, 요원. 그렇게 말이 바뀌는 측면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 재판 막바지에 사실 이 부분 들면서 이거 곽종근 증언 신빙성 깨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일리 있는 반박 논리기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바로 타임라인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끌어내 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하고 통화를 하고 곽종근이 어떤 그 아랫사람들한테 707 단장 김현태한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인정했냐? 실제로도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지시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보다 먼저예요.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기 부하한테 지시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해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 대통령의 통화 전에 곽종근이 지시했다. 이상현 김현태도 끌어내라. 그걸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지금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았다. 이게 깨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취지의 지시는 받았던 것 같다. 뭐라고 하냐면은 곽종근이 애초에 김영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지금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에 지시받았던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서 지시했다.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상당히 크게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타임라인의 축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 뭐 전화 받은 거는 대통령이 전화한 건 나중일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기 전이더라도 네가 그 전에 이제 김용현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네가 지시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납득이 안 가.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좀 다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했죠. 나는 그렇게 의원들 끌어내라 뭐 이런 임무를 부여한 사실에서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곽종근이라든지 이진효한테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제 12.3 이전에 김용현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 단계에서 이미 국회 봉쇄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이 의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당신이 세세하게 누구를 끄집어내라 국회를 봉쇄하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이 모의의 수괴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체포지시. 이 체포지시가 뭐랑 관련되냐면은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야? 도대체 이게 글자야? 저 기괴한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지시라고 주장을 하지? 그 부분의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현이 여인영한테 14명 명단을 불러준 사실, 그리고 김용현과 여인영 모두 이 14명의 의미에 대해서 체포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4명 중에서도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해서 체포 구금, 이 부분까지도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포하라는 취지로 김용현이 지시를 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실제로 행동한 사람들, 뭐 김대우라든지 그 밑에서 출동한 사람들의 어떤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근거가 됐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거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김용현한테 다 위임을 한 것이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굴 잡아오라든지 누구를 끌어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승인하고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러한 체포 지시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 그럼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지술의 신빙성.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메모지 관련 내용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 믿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도 우리가 아는 상식성의 판단을 한 것이죠. 왜 홍장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받아 적은 게 사무실이 아니고 어두운 골목길이어서 적어놓고 보니까는 너무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서 이거를 내가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그랬고 이 보좌관이 또 다시 썼고 뭐 2차, 3차 정서를 거치고 그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처음에 적었다는 그 명단이라는 게 도대체 지렁이 글씨, 홍장원 지렁이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재판에서 재판부 지기현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부분의 진술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듣기에도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믿기 어렵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장원 진술을 아예 배척은 못한 게 뭐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관계하고 맞춰봤을 때 적어도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 그거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그렇게 들은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다 믿기 어렵다라고 봤지만은 앞뒤 상황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어쨌든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판결문에 보면은 또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게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증언. 이거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홍장원 증언이 아니고 이제 그 곽종근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등을 언급하면서 이건 이제 계엄 전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는 곽종근의 증언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그때 뭐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그냥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무슨 내가 뭐 계엄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곽종근이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작심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둘이 약간 대질신문 하듯이 하면서 그때 한동훈 총으로 내 앞에 잡아오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부분. 그거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판결문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곽종근이 그때 이제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때 이진우는 술을 안 마셨는데 그때 이진우 말로는 한동훈 이름은 들은 적이 있지만은 그때가 아니고 2024년 11월, 그러니까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때가 아니고 2024년 11월쯤이었다. 그리고 여인영은 한동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